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국어 문법 4강. 자, 2단원 국어의 구조 음운 세 번째 시간이에요. 자, 음운 파트에서 이제 우리가 음운 변동을 배우기 위한 어떤 그런 내용들은 다 살폈습니다. 음운의 개념, 또 음운의 종류, 음운의 체계까지 다 살피고 이제 음운의 변동 파트로 넘어갑니다. 이게 음운의 꽃 부분이죠. 음운의 플라워. 자, 그러면 일단 당연히 뭐 늘 얘기하는 거지만 생강국어 문법 교재를 준비를 딱 해주시고 들어갑니다. 개념 미리 보기인데요. 자, 음운을 이렇게 또 이제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개념, 종류, 또 이제 자음과 몸의 이해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음운의 변동 부분을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 부분. 그래서 자, 음운의 변동 부분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는데 자, 이 부분도 되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실제 우리 보면 이제 42쪽에 보시면은 음운의 변동에 대한 어떤 그런 개괄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음운 변동의 사유형이라고 해요. 네 가지 유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유형을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또 이제 세부적인 어떤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고. 자, 그러면 4강. 자, 음운 세 번째 시간. 음운의 변동은 여기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자,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의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일단 외워주시고. 자, 그러면 자, 여태까지 자 배운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음운의 변동을 잘 이해하기 위한 기본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자, 개념, 종류, 자음과 몸의 체계, 음운의 변동, 그죠? 한마디로 개념, 종류, 체계는 음운의 변동을 위한 토대 지식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음운의 변동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네 가지 유형을 공부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음운의 변동이 뭐냐? 음운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음운이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바뀌는 현상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환경이란 말을 했는데 말소리의 소리값은 음성 환경에 따라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달림의 둘째 음절 초성 자음 니은은 앞 음절 종성 자음 리을에 동화되어 달림으로 발음되고 자 리을에 동화된다라는 표현이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여기 보세요. 자 달과 님에서 늘 음운 변동이 벌어지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앞 글자의 마지막 부분과 뒤에 글자의 첫 번째 부분 여기 빨간색 처리된 부분인데 이런 경우는 자 달림 그대로 달림으로 발음되는 게 아니에요. 음운의 변동 하면 음운이 바뀝니다. 어떻게? 자 앞에 있는 음절 앞 음절 종성 자음 리을 여기에 동화된다고 했는데 동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리을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동화는 같을 동자에다가 화가 될 화자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이 앞에 있는 리을과 같은 리을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음 니은이 이 앞에 있는 자음 리을에 동화되어서 이렇게 달림으로 발음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음운의 변동이 됐잖아요. 그죠? 지금 리을 니은에서 리을 리을로 지금 이 부분이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음운의 변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달림, 또 예를 들면 또 이것도 백로로 발음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제 백로가 되는데 그러면 기역과 리을이 이응 니은이 됐단 말이에요. 기역과 리을이 이응 니은으로 된 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한마디로 백로가 아니라 백노가 된 그 이유를 얘기해 보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음운 변동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자, 음운의 변동도 무엇에 대한 거다? 발음이에요, 발음. 발음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발음. 그래서 겉 표기의 어떤 그런 변화라기보다는 이렇게 발음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자, 당만을 보면 당만의 첫 음절 종성의 자음군 리을 기역은 음절말 위치에서 자, 기역으로 단순화된 다음 음절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음절은 이게 이제 닭 부분이 한 음절이죠.
만도 한 음절이고. 그래서 닭 부분에서 음절말이라고 하면 리을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음절말 위치는 리을 기억에서 기억으로 단순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리을이 탈락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이 다시 뒤음절 초성자음 미음 앞에서 이응으로 바뀌게 되어 결국 닭만으로 발음된다. 그래서 리을 기억이 기억으로 단순화된 다음에 미음 앞에서 이응으로 변동된다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뒤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닭만 같은 경우 이제 리을 기억 겹자음 한마디로 겹받침이 두 개가 다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자, 둘 중에 하나가 떨어지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먼저 리을이 탈락합니다.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자음군 단순화라고도 하는데요. 자, 닭만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이 뭐였어요? 이제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걸 배운 거예요. 뭘 배웠냐? 바로 자음체계. 파열음이 뭔지, 뭐 비음이 뭔지, 유음이 뭔지 외우라고 했잖아요. 바로 여기서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데, 자, 기억은 파열음이에요. 그리고 미음은 비음이에요. 이렇게 파열음과 비음이 만나면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이거를 보여드리려면 색깔을 좀 바꾸면서 보여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닭만에서 자 리을이 탈락해가지고 닭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기억이 이응으로 이렇게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열음과 비음이 만나면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파열음이 이렇게 비음으로 교체가 되는데 자 어떻게 교체되는 거냐면 이제 왜 기억이 이응으로 교체되느냐 동일한 조음 위치의 비음으로 교체되는 거예요. 동일한 조음 위치의 비음으로 교체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비음하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닭만에서 닭만으로 되는 것은 나중에 배웠지만 이제 자음군 단순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음군 단순화. 그 다음에 기억에서 이응으로 교체되는 것은 비음화에 해당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처럼 어떤 음운이 음성 환경에 따라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음운 변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운 변동은 보통 형태소와 형태소가 결합하면서 그 경계에 놓이는 두 개의 음운 사이의 관계에 따라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자,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경계에 놓이는 이 뭐냐?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경계에 놓이는 두 개의 음운 사이. 이건 아까 전에 달림에서 형태소가 만났을 때 경계에 놓인다라고 하는 것은 얘랑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 형태소의 끝부분과 뒤 형태소의 첫 부분.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에 놓이는 두 개의 음운 사이의 관계에 따라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나와 있었고 자 이러한 음운 변동의 내용은 음운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기준으로 크게 네 가지 유형, 사유형이라고 얘기했죠. 교체, 축약, 탈락, 첨가 자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교체에 해당되는 게 어떤 거냐 또 이제 축약에 해당되는 게 어떤 거냐 또 탈락에 해당되는 거 첨가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교체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는데 교체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 교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교체와 같은 의미예요. 말 그대로 그냥 바꾼 겁니다. 한 음운을 다른 음운으로 바꾸는 게 바로 교체예요. 그래서 교체라고 하는 것은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얘기한다, 의미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잘 기억해야 돼요. 교체에 해당되는 세부 현상이 많기 때문에 교체에 해당하는 세부 현상으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비음화, 유음화, 국유음화, 경음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교체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5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각각의 내용들을 갖다 다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체.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부터 보는데, 자,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교체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아, 유음아, 국외음아, 된소리 대기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지고요. 특히 여기서 된소리 대기를 경음하라고 한 이유는 아시겠죠? 왜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자, 거센 소리. 자, 거센 소리 같은 경우는 격음. 자,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네. 자, 예사 소리는 평음이죠. 된 소리는 경음이죠. 거센 소리는 격음이야. 그러니까 지금 된 소리가 경음이니까 자, 된 소리 대기에서 되기는 화고 된 소리는 경음. 그래서 된 소리 대기라는 순우리말을 경음하라는 한자어로 바꾼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5개 있는데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부터 가겠습니다. 자, 국어에서는 음절의 끝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의 7개의 자음만 발음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제가 외우라고 많이 얘기하냐면 이거 외워야 돼. 7개 자음을 외워야 되거든요. 가느다란 물방울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제가 많이 얘기합니다. 자, 가느다란 물방울.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음운 혹은 뭐 음절 이런 얘기는 무조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얘기냐면 발음을 기준으로 하는 얘기예요. 절대 놓치고 있으면 안 돼. 발음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음절의 끝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엌했을 때 부엌 그러면 발음기호 안에 부는 이제 끝소리가 없고 발음기호 안에 키읔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기역부터 이음까지 7개의 자음만 이 발음기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안에 발음기호 안에 끝소리 발음되는 부분에 7개의 자음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키읔 들어갈 수 없어요. 키읔 대신에 기역이 교체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이 바깥에서 표기된 부분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발음기호 안에서의 어떤 그런 끝소리를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국어에서는 음절의 끝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의 7개의 자음만 발음됩니다. 그래서 다음 컷을 보시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란 이 7개의 자음을 제외한 나머지 자음이 음절의 끝에 오면 이 7자음 가운데 하나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7자음을 대표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갓, 갓의 시옷, 지읒, 치읒, 티읒은 모두 디귿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죠? 한번 보시면 자, 갓 여기도 보시면 자, 갓도 갓 그죠? 그 다음에 갓 이것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다 똑같이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갓 이것도 갓 다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다 모두 디귿으로 교체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디귿이 시옷, 지읒, 치읒, 티읒의 대표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은 딱 7개만 존재한다라고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이제 겹받침이 줄어드는 현상, 즉 예를 들면 닭을 닭으로 발음하는 거 이거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교체가 아닌 탈락에 해당하니까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은 리을 기역에서 기역으로 교체되는 게 아니라 리을 기역의 앞에 있는 리을이 탈락되는 거다라고 봐야지 리을 기역이 기역으로 교체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닭 같은 경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자, 그게 어떤 거냐면 자, 여기서 이제 음절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갖다가 다른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해요. 음절말
음절말 평파여름화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평파여름화. 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평파여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예사소리를 갖다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예사소리를 평음이라고 하죠. 평음. 그래서 예사소리 평음에다가 파여름, 그럼 파여름 중에 평음인 거는 기역, 디귿, 비읍밖에 없죠. 그래서 평파여름은 기역, 디귿, 비읍 혹은 뭐 비읍, 디귿, 기역해도 되고. 그래서 이 표현이 같이 쓰이는데 모든 선생님들은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표현보다는 음절말 평파여름화가 좀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교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교체라고 할 수 있나? 자, 보여드릴게요 한번. 강이 있죠. 강을 발음하면 강이 됩니다. 이거는 이응이 이응으로 교체됐다라고 안 하잖아요. 이거는 교체된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쓴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보면 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볼 수 있느냐 애매하단 말이에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즉 교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기역, 디귿, 비읍. 실제로 시험에서도 자 여기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이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기역, 디귿, 비읍으로 교체되는 것만 나오고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이 부분은 안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안 나온다고? 보시면 산이 산으로, 강이 강으로 이런 예시들을 주고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쓰였냐라고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자 다시 한번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게 보편적으로 쓰이긴 하지만 음절말 평파여름화가 좀 더 적절한 표현이고 그래서 일단 같은 의미다라고 일단 접근하면 무리 없어요. 일단은 음절말 평파여름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보편적인 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이제 보편적으로 쓰인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배우게 되면은요 무조건 그냥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겨요. 근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간혹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연음해야 될 때인데 연음. 자, 연음이 뭐냐면 자, 이것도 하나 알아두면 좋아요. 우리가 이제 문법에서 문법을 그냥 무조건 외우려고 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거를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표준 발음법. 자, 표준 발음법 제 14망에 보면 자, 헛받침과 쌍받침의 연음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거야, 이럴 때? EP. 이거 발음은 EP인데 이걸 어떻게 음 변동 과정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거 EP. 근데 우리가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배우고 나서 이거를 하면은 본능적으로 그래. 피읍 이게 여기 안에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비읍으로 교체를 하고 그러면 EB가 되죠. 그 다음에 비읍을 올려서 최종적으로 EB가 되겠네. 한마디로 피읍 대신에 비읍으로 교체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해서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EB가 나오는데 이건 틀렸어요. 이 P가 마치 EB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이 있어요. 발음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이름이 솔잎이야. 그러면 부를 때 솔잎아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솔잎파가 맞는 거예요. 피읍을 그대로 뒤로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게 맞는 건데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방금 이 P 부분을 보시면 예외적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자 피읍은 지금 헛받침이에요. 얘는 헛받침. 받침이 하나밖에 없잖아. 헛받침 뒤에 뭐가 오는 경우냐면 자 잘 보세요. 얘가 누구냐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왔잖아요. 좀 더 큰 틀로 봤을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어미, 접사, 즉 형식 형태소가 오게 되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피읍 이거를 여기 빈 부분에 그대로 연음하면 돼요. 그래서 이 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말 그대로 피읍이 그냥 이렇게 피읍이 그냥 올라가가지고 이 피, 즉 이거는 연음이에요. 연음. 음음 변동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피읍 이게 연음돼가지고 이 피가 돼서 연음됩니다. 참고로 연음은 음운 변동이라고 하지 않은 게 왜 그러냐면 변한 게 하나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 다 있습니다. 이 피가 이 피로 된 거 보시면 변한 게 없어요. 변동된 게 없기 때문에 음운 변동이라고 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연음은 음운 변동이라고 하지 않는다. 또 다른 예시가 있어요. 자, 이건 어떨까? 자, 이거는 지금 피읍 있고 아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아래가 정체가 뭐냐면 자, 실질적인 의미가 있죠. 위와 아래라고 하는 그런 실질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 피 했을 때 이 같은 경우는 조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가 없어요. 조사의 의미가 어디 있어요? 문법적인 의미만 있지. 따라서 아래는 지금 실질 형태소고 그리고 이제 표준발음법 제15항에 보면은 아로 시작하는 그런 실질 형태소를 헛받침이 만나면 이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피읍 이게 비읍으로 교체가 됩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고 그래서 일단은 입 아래가 되고 입 아래 되고 그 다음에 여름돼 가지고 입 아래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실질 형태소가 올 때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연음되는 거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에는 어떻게 된다? 그냥 바로 연음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배웠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적용하지 마시고 그 홑받침이나 혹은 쌍받침 뒤에 붙어 있는 그죠? 붙어 있는 그런 형태소의 정체가 뭔지를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일단 형식 형태소가 오면은 아까 전에 EP처럼 그냥 연음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잘 틀리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틀리는 것들을 짚어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그 노래 가사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 뭐 내 사랑의 끝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노래 가사에 보면 유행가 가사에 보면 이런 끝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끝을 잘못된 발음이에요. 끝을이 아니라 끝틀이 맞습니다. 왜냐면은 홑받침 뒤에 을이라고 하는 몸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왔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연음되는 거예요. 국외음화를 일으켜가지고 갑자기 끝을 이렇게 치읓으로 바뀔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티읕이 치읓으로 바뀔 이유가 전혀 없는데 사람들은 이제 치읓으로 발음하는 게 티읕보다는 치읓이 발음이 더 편하니까 끝을 하고 있는데 끝틀이 맞아요. 근데 거의 이거를 제대로 발음하는 가수들은 못 봤던 것 같아요. 예, 다 끝을 내 인생, 내 사랑의 끝을 뭐 이별의 끝을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이건 다 끝을 치읓 발음을 해. 그래서 만약에 이걸 제대로 발음하는 가수가 있다면 제가 이제 따와가지고 영상을 따와서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보면 이거 말고도 이제 아까 전에 보면 홑받침 얘기만 했는데 쌍받침과 겹받침 얘기도 해볼게요. 쌍받침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머리를 깎다 할 때 깎다에다가 깎아 머리를 깎아 할 때. 자, 그러면 이거는 뭐야? 같은 자음이 연속으로 있으니까 쌍받침입니다. 참고로 홑받침, 쌍받침, 겹받침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홑받침은 자음 하나만 있는 거, 받침에. 쌍받침은 같은 자음이 두 개가 몰려 있는 거. 겹받침은 닭처럼 리을 기역처럼 서로 다른 자음이 몰려 있는 게 겹받침입니다. 그래서 홑받침, 쌍받침, 겹받침은 구별하는 거 기본이고요. 여기서 쌍받침인데 쌍받침 같은 경우 뒤에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아라고 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어요. 이럴 때는 그냥 어떻게 된다?
쌍격이 그대로 연음돼요. 까까가 돼요. 까까. 연음이에요. 연음. 음절의 끝소리 규칙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해서 겹받침의 예시를 한번 보면, 자, 겹받침은 그럼 연음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아유, 어제 먹었던 그 닭이 맛있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닭이 잘못된 표현이죠. 달기가 맞아요. 겹받침이죠. 서로 다른 자음이 지금 몰려 있는데 이런 경우에 지금 이라고 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왔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앞에 있는 건 남고 뒤에 있는 것만 연음이 됩니다. 좀 특이하죠. 겹받침의 연음은 다 연음되는 게 아니라 다 연음될 수도 없고, 그래서 앞에 거는 남고 뒤에 것 한마디로 이제 뒤에 있는 자음만 뒤로 연음돼서 최종적으로는 달은 그대로 남고 기역만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돼요. 달기. 그러니까 지금 리을이나 기역 다 지금 손상을 하나도 안 입고 그대로 다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연음이에요. 역시 연음. 연음된 거다. 비슷한 걸로 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할 때 이제 흙이, 그것도 흙이가 맞지 흙이는 틀린 표현이에요. 리을 기역 뒤에 지금 이라고 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는 살리고 뒤에 것만 연음시켜서 흙이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흙을, 흙이, 달기, 달글 그렇게 쓰는 게 맞아요. 닭을 잡았다가 맞는 거지 닭을 잡았다 하면은 잘못된 겁니다. 네. 뭐 닭을 주문했다 틀렸고 닭을 주문했다. 그래서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공부를 할 때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대로 이제 어떤 그런 발음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고 저도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발음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 예전에는 그냥 막 저도 닭이 닭을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달기 닭을 다르게 겹받침 발음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도 이제 너무 좀 이렇게 막 강박을 가지고 나도 이제 그렇게 발음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랑 실제 실전 언어 생활을 거의 일치시키면서 하면은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아까 전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얘기 나왔었는데 이 차이를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그냥 결과적으로 음운 변동의 위치를 고려한 명칭이에요. 자, 음운 변동의 위치를 고려한 그런 명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음절말 평파열음하는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 변동의 결과를 고려 명칭이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교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여튼 이 음절말 평파열음화가 좀 더 적절하고 실제로도 기역, 디귿, 비읍으로 교체되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빨리 교과서가 이 용어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교과서도 지금 출판사별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걸 용어를 바꾸려면 저자들이 서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시간들이 없잖아요, 다들.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용어를 통일하자라는 어떤 그런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비음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음화. 일단은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 한마디로 교체에 해당되는 게 5가지가 있었죠. 한번 볼까요? 자, 교체에 해당되는 게 5가지 있었어요.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비음화, 그 다음에 유음화, 그 다음에 국외음화,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 경음화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 교체 중에서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 하나 끝났고
자, 두 번째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비음화를 볼까요? 자, 비음화. 자음 체계에서 비음을 배우지 않았다면 비음화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자음 체계를 여러분이 잘 배웠기 때문에 비음화도 쉽게 배울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 진짜 말 그대로 자음 체계를 공부하지 않으면 비음화 이해가 안 돼요. 일단 비음은 니은, 미음, 이응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이전에 배웠죠? 어머니는 코가 예쁘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비음화는 말 그대로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파열음이 비음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해요. 파열음이 비음. 파열음이 주로 이제 비음으로 바뀌는 것을 비음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꼭 반드시 파열음이 비음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어서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으로 되는 거다라고 좀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자, 다음 어떤 예시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서 그 어디를 보냐면 교재에서 자, 교재 비음화를 한번 보시면 자, 파열음 기역 디귿 비읍이 된다라고 해서 44쪽에 나와 있잖아요. 그 내용을 잠깐 정리해드리면 기역 디귿 비읍이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기역 디귿 비읍이 이응, 니은, 미음으로 되는 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런 비음화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좀 이상한 거 있잖아요. 자, 분명히 지금 44쪽에 보시면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 앞에서 이응, 니은, 미음이 되는데 뭔가 이상하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이거죠. 왜 하필 기역이 이응으로 교체되고 왜 하필 디귿이 니은으로 교체되고 왜 하필 비읍이 미음으로 교체될까? 가만 보니까 뭔가 이상해. 뭐가? 기역과 이응은 같은 조음이치야. 연국의 음이죠. 디귿과 니은도 역시 같은 조음이치. 바로 뭐예요? 치조음이죠. 비읍과 미음은 양순음이죠. 그래서 비음화 같은 경우는 동일한 조음 위치에 있는 비음으로 바뀌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여기 예시 44쪽에 나와 있는 예시들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뭐 이거 말고도 지금 44쪽에 보시면 국물만 나와 있는데 국물 말고 다른 예시들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예시들을 하나씩 똑같이 다 보여드리면서 비음화를 완벽하게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봐야 돼요. 직관적으로 봐야 돼요. 자, 국물부터 볼게요. 어떻게 해서 국물이 발음이 국물이 아니고 국물이 되니까 왜 기역이 이응으로 되는지를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누구랑 누구랑 만났어요? 기역은 파열음이에요. 그 다음에 자, 미음은 비음이에요. 이렇게 되면 비음의 영향으로 인해서 자, 비음의 영향으로 인해서 자, 기역이 이응으로 교체되는데 왜 하필 기역이 이응으로 교체되느냐? 그 이유는 바로 기역과 이응이 같은 조음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역이 이응으로 교체되는 이유는 같은 조음 위치에 있는 비음이 이응이니까 둘 다 연국의 음 조음 위치니까 그래서 이응으로 교체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자, 비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역을 갖다가 이응으로 교체하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는 존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파열음과 비음이 만나면 파열음이 힘을 못 쓰고 결국은 비음이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비음이 파열음보다 힘이 세. 그래서 파열음 너 빨리 비음으로 교체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이응으로 교체되는 어떤 그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음이 영향을 줘서 아주 압력을 가해서 기역이 이응으로 이렇게 교체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게 비음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국물 되겠지. 국물.
그래서 기역이 이응으로 교체됐으니까 비음화도 역시 교체 유형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교재 44쪽에 나와 있는 얘기고 다른 예시 한번 볼게요. 다른 예시. 문을 닫는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디귿은 파열음, 그리고 니은이 자 비음이죠. 자, 비음이 압력을 가합니다. 자, 그냥 두지 않아요. 파열음과 비음이 만나면 비음이 압력을 가해요. 야, 파열음, 너 빨리 비음으로 바꿔라. 비음화해라.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떤 비음으로 바꾸죠? 너랑 같이 조음이체 있는 비음으로 바꿔. 그래서 디귿이 니은으로 교체가 됩니다. 둘 다 디귿과 니은은 둘 다 치조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닫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디귿이 니은으로 교체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 기역이 이응으로 교체된 거 봤고 디귿이 니은으로 교체된 거 봤고 이번에는 비읍이 미음으로 교체되는 것도 봐야지. 반물을 예로 들면 반물을 예로 들면은 자, 비읍 똑같아요. 파열음이야. 그 다음에 미음은 비음. 그럼 어떻게 비음하게 된다 그랬죠? 비음이 압력을 가해. 누구에게? 비읍에게. 야, 너 왜 그대로 있어? 빨리 비음으로 바꿔. 어떻게 바꿔요? 바로 네가 지금 있는 위치, 조음 위치에 있는 비음으로 바꿔라. 미음밖에 없는데요. 그럼 미음으로 바꿔. 그래서 이렇게 미음으로 교체가 된 거다. 그럼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반물. 그래서 비읍이 미음으로 교체된 그런 비음화를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 들어오는 거를 좀 가만 보면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비음화가 일반적으로 이제 방금 우리가 봤던 뭐 기역이 이응으로 그 다음에 비음화 종류가 기역이 이응으로 비읍이 미음으로 그 다음에 또 디귿이 니은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기본적인 비음화라면 이거 말고도 이런 사례도 있어요. 자, 표준발음법 제19항에 보면은 리을의 비음화라는 게 있어요. 리을의 비음화.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강릉이나 담력 같은 건데 이응 뒤에 있는 리을, 미음 뒤에 있는 리을은 니은으로 발음한다. 그래서 이응 뒤에 있는 리을은 바로 니은으로 이렇게 교체가 돼요. 강릉. 담력도 담력. 그래서 여기서 리을에서 니은으로 교체된 것은 리을의 비음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음화긴 비음화인데 이런 비음화가 아니라 리을의 비음화. 그 다음에 또 하나 백로 같은 경우도 보면 백로도 지금 백로가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를 아는 친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해드리면 자, 백로는 과정을 좀 봐야 돼요. 백로는 일단은 기역 뒤에 리을이 오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리을의 비음화 현상이에요. 리을의 비음화. 이것의 근거는 표준 발음법 제19항에 기역 뒤에 오는 리을은 니은으로 발음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거에 근거해서 리을의 비음화가 벌어져서 백로가 되고 그 다음에 똑같죠? 파열음 비음이니까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기역이 같은 조음이 재있는 이응으로 교체돼서 백로가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리을의 비음하든지 그냥 비음하든지 어쨌든 둘 다 비음화예요. 어쨌든 둘 다 비음화로 백로가 최종적으로 이제 백로가 된 거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백로에서 백로로 가는 건 어렵지 않은데 백로에서
백노로 지금 되는 그 과정을 많이 어려워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를 지금 해준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정도로만 얘기하면 이제 비음화에 대한 얘기는 완벽하게 해드린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유음화를 좀 보겠습니다. 자, 유음화는요, 자, 니은이 유음, 리을의 앞이나 뒤에 올 때 리을로 발음되는 현상인데요. 자, 이것도 보면 원래 아까 전에 이제 파열음과 비음이 만났을 때는 비음이 압력을 좀 가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누구와 누가 만나냐면 유음과 비음이 만났을 때는 비음이 힘을 못 써요. 유음이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유음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니은과 리을이 만나고 리을과 니은이 만났을 때 앞 뒤에 있는 리을의 영향으로 인해서 앞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고 이렇게 리을과 니은이 만나면 앞에 있는 리을로 인해서 뒤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고 이게 바로 이제 유음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과정을 또 보여드려야만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되겠죠. 과정을 보고 이해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칼날이 칼날로 발음되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리을 뒤에 음절의 첫소리 니은이 올 때 니은이 리을로 발음되는 경우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냐면 자, 과정을 보세요. 일단은 기본 조건은 리을과 니은 둘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리을과 니은이 만나든 니은이 리을과 만나든 어떤 둘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유음화인데 자, 리을과 니은이 만나면 자, 리을은 유음이고 니은은 비음이에요. 자, 비음이 아까 전에 파열음을 만날 때는 비음이 압력을 가했지만 유음과 비음이 만나면 비음은 힘도 못 써요. 그래서 자, 유음의 영향으로 인해서 유음이 압력을 줘가지고 야, 너 빨리 나로 바꿔. 유음으로 바꿔. 그래서 니은이 리을로 교체가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칼날이 되는 겁니다. 이런 영향관계. 앞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있는 비음이 리을로 교체됐다. 이런 프로세스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자, 다른 거 볼까? 신라를 보시면은 신라로 발음되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니은 뒤에 음절의 첫소리 리을이 오면 니은이 리을로 발음되는 경우다라고 있는데 자, 이것도 보시면 니은 비음이죠. 리을 유음이죠. 이럴 때는 비음이 힘이 없어. 유음이 압력을 해. 유음이 압력을 가해서 이렇게 야, 너 뭐 하고 있어? 빨리 유음으로 바꿔. 해가지고 이렇게 리을로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발음이 신라가 되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음화에서는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니은이 리을을 만나도 리을로 발음되지 않는다는 예외가 존재한다는 건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 이제 니은과 리을이 만나면은 그죠? 니은이 리을로 바뀌고 리을과 니은이 만나면 니은이 또 리을로 바뀌고 무조건 니은은 리을을 만나면 니은이 리을을 만나면 무조건 리을로 바뀐다가 유음화인데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대. 예외. 유음화가 벌어지지 않는 그런 예외가 있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죠. 표준 발음법 20항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야 돼요. 자, 잘 보시면 의견란부터 보면 니은 리을 어때요? 니은 리을 같은 경우 자, 유음화가 벌어질 법한데 보시면 유음화가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의견란부터 시작해서 구근율까지는 다 지금 니은과 리을이 만나서 니은이 리을로 교체되지 않은 그런 예시들이에요. 근데 표준 발음법 20항에 보면 뭐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제대로 잘 해놓질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흐름이 있어요. 3음절의 한자어인데 자, 2음절의 한자어 플러스 1음절의 전미사적 성격을 지닌 한자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외음화인데요. 자, 국외음화는 끝소리가 디귿티읕 형태소가 모음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만나 디귿티읕이 지읒, 치읒으로 발음되는 현상인데 여기도 보시면 이제 반모음 이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라는 부분 반모음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으면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해돋이와 같이가 대표적인 국외음화의 사례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다음의 단어를 발음해 볼까요? 라고 했는데 밭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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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자 정답은 밭니랑이 됩니다. 왜냐면 자 이게 두둑의 의미로 쓰이는 어떤 이랑이죠. 그러면 실질 형태소예요. 그러면 이런 밭니랑 같은 경우는 이랑이 형식 형태소가 아니고 실질 형태소니까 국외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앞에서 보시면 국외음화는 끝소리가 디귿티읕 형태소가 도움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되는 어떤 형태소? 형식 형태소와 만나서 지읒 치읒으로 교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외음화에서 정말 중요한 조건은 형식 형태소라는 얘기인데 그죠? 대부분은 형식 형태소로 그냥 넘어가고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 디귿티읕이 이를 만나면 지읒 치읒이 되는 게 국외음화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왜냐면 형식 형태소라는 조건을 생각을 안 하면 문제를 틀 수 있단 말이에요. 형식 형태소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어떤 그런 조건입니다. 이로 혹은 반모음 이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서 디귿이 지읒으로, 티읕이 치읒으로 교체되는 게 국외음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자 국외음화가 안 일어나고 이렇게 됩니다. 과정을 보면 여기서 밭이랑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티읕이 디귿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루어져서 티읕이 디귿으로 교체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안 나왔지만 자 이게 밭과 이랑 밭, 이랑 실질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가 만나는 이런 단어들 같은 경우는 앞 형태소가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가 이렇게 이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니은첨가 조건이 충족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니은을 첨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밭니랑 되고 그 다음에 파열음과 비음 만났으니까 비음으로 인해서 디귿이 니은으로 이렇게 비음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 어떻게 밭니랑이 되느냐 최종적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니은 첨가 그 다음에 비음화 이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밭니랑이 되는 겁니다. 밭니랑 밭이랑이 아니라 밭니랑이다. 근데 만약에 이걸 두둑의 의미가 아니라 나는 밭이랑 논을 샀다 할 때 원래 하나의 단어가 품사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랑도 지금 여기서는 뭐 두둑의 의미라고 나와 있으니까 실질 형태소인데 만약에 이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는 밭과 논을 연결해주는 접속조사거든. 조사는 실질 형태소가 아니라 형식 형태소예요. 따라서 이때는 발음이 형식 형태소니까 밭이랑 돼요. 국외음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밭이랑 밭이랑은 시험에도 잘 나오는 어떤 그런 출제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 밭이랑 밭이랑은 어떤 국외음화의 가장 핵심 꽃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외음화에 대한 얘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많은 내용들 배웠는데요. 자 아직도 그래도 교체 부분을 다 끝내지 못했어요. 다음 시간에 된소리 대기 부분을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된소리 대기까지 해야만 이제 교체가 하나 완성되는 것이고 나머지 뭐 축약이라든지 탈락 이런 부분들도 정리를 잘해서 음음 변동을 잘 정리해 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고생 많았고요. 자 배웠던 내용 중에서 이제 궁금한 내용들 잘 체크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자 다음 시간에 배우는 어떤 내용들 자 교재를 잘 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오늘 45쪽까지 했어요. 46쪽에
된 소리 되기부터 이제 진행할 겁니다. 자, 그러면 고생 많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후의 승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죠.